자, 시작합니다. 건국대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2016이에요. 문제 1번 제시문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486나노 이런 수치가 주어지면 계산 문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실제로 이 문제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비례식을 쓰는 그런 내용이고 N4에서 N2로 떨어진다. N2로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발머계열이라고 그러죠. 발머계열이고 발머계열은 어떤 애들이다? 주로 가시광선이다. 그죠? 가시광선 영역으로 떨어질 것이다. 전자껍질로 전자전이가 일어나면, 이게 전자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될 때 전자의 전이가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N이 4인 곳에서 N이 2인 곳으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움직이니까, 그쵸? 결국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전자전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자, 수소원자에서 주염자수 7 이상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는 전자전이에 해당했을 때 위 스펙트럼 영역이 뭘까요? 방면에 그랬죠? 가시광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수소 원자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의 배열 경향에 근거하여,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조건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조건. 이 조건이라는 조건이 생겼는데 이 조건이 선 스펙트럼의 배열 경향이라고 그랬어요. 그 경향이 무슨 뜻이에요? 경향이라는 건 얘가 늘 그렇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배열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 뭐야? 흔히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죠? 자, 이것에 맞춰서 추론하세요. 추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추론이라는 건 계산이 가능하면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논리적 근거를 보여서 그걸 추정하는 과정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또한 어떤 수소 원자가 121.5나노? 요거 지금 바로 떠오르면 좋은데 안 떠올라도 봐봐요. 이거 곱하기 4 하면 위에 거하고 같죠? 됐어요? 1.5에 4배면 6. 그죠? 자,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면 이때 일어나는 전자전이에서 주양자수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N이 X에서, 그죠? N이 X에서 Y로의 전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X와 Y를 알아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위에 문제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121나노면 파장이 짧은 거죠. 에너지가 큰 거예요. 맞죠? 에너지가 큰 거. 그래서 뒤에 가면 N이 X에서 어디로 떨어진다? 1로 떨어진다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1로 떨어지는 걸 추정해서 비례식을 세워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례식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비례식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HF는 H 곱하기 람다분의 C이므로 이거 다 계산할 거란 말이죠. 그쵸? 이거 다 계산해서 계산식으로 문제를 풀 텐데 그러면 시간 안에 과학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따라서 이건 지금 어떤 특별한 경향성을 생각해내서 문제를 풀고, 두 번째, 어떤 특별한 비례식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연관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는 거죠. 연관식을 이끌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 자, 수소 원자 모형은 사실 보어 모델은 뭐한테만 맞죠? 뭐한테만 맞아요? 수소한테만 맞아요. 그런데 헬륨 이온에도 적용할 수 있다. 헬륨 이온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자, He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짜리야. 근데 플러스 1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성자가 몇 개이고, 양성자가 2개이고, 중성자가 몇 개이며 2개이며, 원래는 전자가 몇 개여야 되죠? 2개여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전자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라고요? 1개. 그러니까 양성자 2개가 전자 하나를 잡고 있게 된다. 무슨 인력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잡고 있게 된다. 이걸 화학에서 뭐라고 하죠? 유효 핵전화.
그러니까 수소 원자 모형보다 헬륨 이온의 경우 훨씬 더 뭐예요? 양성자가 많은, 그 2배가 많은 거죠? 유혈자가 2배가 많은 거죠? 2배가 많은 상태에서, 자, 바닥 상태의 헬륨 이온과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머릿속으로, 자, 수소 원자는 양전하 하나가 전자를 잡고 있다. 그쵸? 그런데 헬륨 원자는 2+가 뭘 잡고 있어요? 2+가 원자핵이 전자를 잡고 있다. 그러면 사실 거리도 되게 가깝죠. 2+하고 마이너스 사이가. 어쨌건 2+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자, 이 둘을 비교해라 라는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어느 경우가 더 클까요? 그죠? 두 번째가 더 크죠. 그쵸? 이게, 내가 뭘 생각하라고 했냐면,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수능에서도 배우죠? 떼어내기 어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그렇죠.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번역된다. 그쵸?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어느 경우가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즉 이온화 에너지가 어느 경우가 더 큰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헬륨 쪽이 더 큰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헬륨 쪽이 더 어려운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자, 다시. 자, 지금 이 문제는 뭘 풀어라는 거냐면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세요. 해석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논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논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륨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보다 더 무질서하다는 거, 무질서하다고, 복잡하다고. 무질서하고 복잡한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무질서하고 복잡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무질서하고 복잡한 이유는 딱 떠올라요? 바로 떠오르나요? 그게 중요한 건데 바로 떠올라요?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건국대나 경희대나 중앙대처럼 제시문이 긴 경우 그 제시문 중에 어딘가에 뭐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힌트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논제 1번을 풀기 위한 내용이 쭉 위에 있을 거고요. 논제 2번을 풀기 위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문제 1을 푸는데 사용되는 제시문이 쭉 있고 희한하게 논제 2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인데 제시문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시문이 뭐예요? 결국 힌트죠.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에너지 주기가 높은 오비탈에서 전자가 채워지는 전자 싸움 원리, 축적 원리라고 하죠. 전자 싸움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배치된다.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과 2번 중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써서 설명해야 되는 게 있나요? 1번에서 저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2번에서 쓰는 거예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그려보면 헬륨과 수소를 그려보면 헬륨이 왜 복잡한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답이 떠올라요? 답이 떠오르나? 안 떠올라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답이 떠올라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지? 에?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답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답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내가 화원 정규반 수업할 때 사실은 얘기를 해줬거든.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야. 수소 원자보다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마지막 논제를 읽고 나서 위로 올라갈 때 머릿속에 계속 뭐가 있겠어? 맨 마지막 건 답이 뭐지? 그지? 그런 말이야. 자, 봐요. 수소는 이렇게 딱 4개 단순하고 심플하고 좋잖아요. 맞죠? 그지? 그런데 얘는 뭐야, 얘 지금. 왜 이래? 굉장히 복잡해지죠. 맞아요? 특히 잘 봐. 요게 제일 에너지가 낮은 거죠. 맞아요? 제일 에너지가 낮은 거. 근데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뭐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갈라짐 현상이 있죠. 예, 스펙트럼이 갈라져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 보자. 자,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무지개와 같이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뭐를 하면 원소에서, 그러니까 수소죠. 원소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들여다보면 몇 개의 선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불연속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뭐가 된다고요?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이 된다. 이런 소리죠. 불연속이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것은 파장과 관계 있는데 파장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완전히 힌트 다 준 거예요. 자, 에너지. 델타 E는 전자전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아까 썼지만 HF. 그죠? 만큼이야. H가 뭐죠? 플랑크 상수. F가 뭐예요? 진동수예요. 진동수에 비례하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며 그 다음에 H 곱하기 람다분의 C. 이건 뭘까요? 또 H 곱하기 람다분의 C. 자, 광속에 비례하며 뭐에 반비례한다? 파장이죠. 람다가 뭐예요? 파장.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해하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X축이 무엇이라면 700나노미터 뭐예요? 파장. 자기가 이제 알아내야죠. 파장. 파장이 긴 아이는 에너지가 작다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은 아이가 어디에 나타나면? 파장이 긴 쪽에 나타나면 없어져.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크다는 거예요. 아까 논제 읽을 때 뭐라 그랬죠? 논제 읽을 때 나왔는데 지금 봐봐. 에너지와 파장이 반비례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배열 경향이라고 그랬어? 기억나? 배열 경향? 배열 경향상 파장이 긴 쪽이 뭐야?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그러면 N이 X에서 떨어지는데 어디로? N이 2로 떨어진단 말이야. 2. 이게 발목이야. 가시광선 영역이야. 그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뭐죠? 3에서 떨어지는 거죠. 얘가 뭐예요? 3에서 2. 됐죠? 그럼 얘가 뭐죠? 4에서 2. 얘가 뭐예요? 5에서 2. 얘가 뭐예요? 6에서 2. 됐어요? 됐어, 안 됐어요? 근데 아까 논제 486나노? 486 여기죠? 자, 이게 뭐라고요? 486나노미터. 486나노미터가 4에서 2로 갑니다. 라고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논제를 읽고 제시문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스펙트럼선에 뭐를 보면? 경향성을 보면 이걸 알아낼 수 있죠.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7에서 2. 7에서 2는 어디 가야 되죠? 7에서 2. 7에서 2는 요 간격보다 짧게 요만큼쯤에서 여기쯤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첫 번째 문제 해결.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수소선 스펙트럼의 배열 경향에 비추어 뭐 한다고? 왜 7보다 높은 양자수에서 전자전이가 일어났을 때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는지 써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제심을 주어져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는 6에서 2까지의 전자전이만 나타나 있다. 7에서 2는 에너지가 더 크므로 그 7에서 2로의 전자전이는 뭐라고요? 가시광선 영역보다 더 짧은 파장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지? 그래서 자외선 영역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단, 배열 경향을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뭘 설명해야 된다고요? 배열 경향. 배열 경향이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가 작은 쪽이 파장이 긴 거다. 그래서 얘를 3에서 2, 얘를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라고 보았다. 이해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죠? 얘네들을 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라고 보았는지 써주면 끝.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헬륨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위에가 심플한 이유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위에가 심플한 이유. 자, 에너지는 주양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수소는 주양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n이 무한대인 애가 있고 어떻게 한다고요? n이 1인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얘가 제일 에너지가 낮은 거고 이게 에너지가 높은 거죠. 그러면 n이 2는 이쯤 있을 거고요. n이 2, 그 다음에 n이 3, n이 4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그려주고 문제를 풀면 설명하기 쉬울 거예요. 자,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게 파장이 긴 거 어디에서? 3에서 2 그죠? 그 다음은 4에서 2 그 다음은 5에서 2 그 다음은 6에서 2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그럼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갈 겁니다. 맞죠? 그런데 왜 단순하다고요? 왜 단순 심플해? 수소는 주 양자수가 결정나면 그게 1s, 그 다음에 2s, 2p도 같은 에너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s, 3p, 3d가 다 같은 에너지 레벨이죠. 그러니까 주양자수에 따라서 뭐가 정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그냥 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뭐만 있다고요? 전자전이만 있다. 이해하죠? 그런데 헬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실제 헬륨에 그래서 축척 원리를 써보면 축척 원리, 싸움의 원리를 써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1s예요. 그러면 2s 물론 에너지 간격을 얘를 이렇게 띄워서 써야 되지만 그려야 되지만 지면상의 문제로 이렇게 그릴게. 자, 2p 맞지? 3s, 3p, 3d 4s가 이쯤이죠? 4s, 4p 되셨나요? 그 다음에 4d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주양자수에 따른 단순한 심플한 에너지 준위일 경우에는 진짜 스펙트럼이 저렇게 심플하게 나타나는데 자 이제 가봅니다. 같은 3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 3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 이거만 있나요? 아니죠. 이것도 3에서 2죠? 이것도 3에서 2예요. 맞아요? 이렇게 뭐 차이가 난다고요? 조금씩 에너지 차이가 나서 그게 전부 다 파장별로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3S에서 2P 그죠? 3P에서 2P, 3D에서 2P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일 수가 있죠. 전자전이가. 그러면 뭐가 복잡해진다? 스펙트럼선이 복잡해진다. 스펙트럼선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제시문이 뭐였죠? 지금 올라와서 보기 전에 마지막 제시문이 오비탈이었죠. 그러니까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거기 왜 써져 있는 거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많은 뭐가 있다고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까지 같은 연속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풀어봤어요.